안녕하세요. 별난 세상 리아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프로 이직러 되기 고고싱 해볼까요? 1. 내가 준비한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그 어떤 질문에도 다 녹이고 나오겠다는 각오. 일단 면접 포인트는 내가 면접 준비하면서 만든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면접관에 어떤 질문이 와도 준비한 답변을 이용해서 말할 수 있는 응용력이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준비한 답변을 어떤 상황이든 녹여서 모두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요가에 대해서 물어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답변도 준비를 해놨는데 면접관이 취미가 뭐예요? 이렇게 했을 때 요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취미로 요가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라고 응용을 해서 제 취미는 요가예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으로 당신 스트레스 해소는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스트레스를 요가로 풉니다. 블라블라블라. 또 다른 질문으로 당신이 요새 푹 빠진 활동은 무엇인가요? 했을 때 요가에 요새 푹 빠져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요가에 대한 답을 응용 가능한 질문이 왔을 때 그것을 응용해서 답변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미리 준비했던 그 답변을 상대가 어떤 질문을 해도 아주 절묘하게 녹일 수 있도록 응용을 해야 합니다. 면접을 가기 전에 스스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오늘 준비한 그 내용을 오늘 다 사용하고 나오겠다라고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1번의 마음가짐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기껏 자기소개를 준비했는데 면접관이 만약 자기소개 하세요 라고 안 하는 경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기소개 준비한 게 너무 아깝잖아요. 준비를 했는데 난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 그래서 자기소개가 아닌 다른 질문에 자기소개 답변을 녹이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요. 예를 들어 면접관이 장점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답변을 잘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실 장점 정도는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예상 가능한 질문이니까 쉽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뒤에 만약에 나오는 질문이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만약 이런 건 내가 준비하지 않았던 질문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대부분 그때부터 패닉이 오고 머리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다들 경험해 보셨죠? 근데 이제 제 팁을 들으신 분들은 머리가 꼬이지 않고 바로 내가 준비했던 여러 가지 답변에서 응용 가능한 답변이 있는지 순식간에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이것도 연습으로 가능합니다. 일단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질문에 대한 답에는 나의 장점과 그리고 좋은 내용이 있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욕을 했던 경험도 있겠지만 굳이 그런 경험은 면접의 합격 여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장점 위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 준비했던 장점은 이미 써먹었기 때문에 새로운 장점을 순식간에 떠올리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자기소개를 준비했던 내용을 기억해 봅니다. 대부분 자기소개 내용이 장점과 좋은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다가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장점은 아까 말했다시피 라고 이야기를 해도 좋고 혹은 매우 새로운 장점이라던가 면접관에게 어필할 만한 좋은 내용이 있다면 그냥 바로 말해도 좋습니다. 예시로 다른 사람도 저를 되게 좋은 사람, 꼼꼼한 사람, 일 잘하는 사람, 일 센스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다. 그런 식으로 자기소개 안에 있던 내 장점을 말하시면 좋습니다. 어차피 질문자의 의도는 다른 사람이 너를 보고 어떤 평가를 했냐는 건데 굳이 나쁜 평가를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나의 일 관련된 장점이나 성격적인 좋은 점을 말하면 좋습니다. 간혹 기본적인 이런 면접 질문 리스트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인 면접 리스트는 인터넷에서 돌아다니고 심지어 요새는 자플래닛이나 이런 곳에 면접 관련을 올려주는 사람들도 있고 인터넷 카페, 블로그 떠돌아다닙니다. 정말 정보는 넘치고 넘쳐요. 그리고 선배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혹은 그 전에 회사에 다녔던 동료, 친구들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고요. 다른 회사에 이직했던 경험이 있다면 사실 그 질문일 때가 있습니다. 예상 가능한 질문들, 특히 나에 대한 질문은 많이 만들어 놓을수록 나를 쉽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면접 리스트에 대한 답변은 스스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2. 질문자의 질문의 의도를 확실하게 파악하기. 어떤 답을 원하는가 생각하기.
1번을 잘하려면 질문의 의도를 확실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결국 질문 자체보다 면접관이 그 질문을 왜 하는지, 그리고 결국 어떤 답을 듣고 싶은지를 파악해서 준비한 답을 모두 녹여야 합니다. 딱 질문을 듣자마자 그 질문자가 어떤 답을 듣고 싶어 하는가, 그 직무에 어떤 답이 필요한지 잘 생각을 해서 나라면 이 자리에 이런 성향의 사람이 필요하다 싶으면 내가 갖고 있는 성향과 일의 경험이 이 자리에 부합하는 것을 잘 찾아내서 답변을 해야 합니다. 면접자는 면접관의 그 핵심 질문의 핵심을,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 질문이 곧 그 자리에 근무할 사람의 역량인 셈이니까요. 질문의 의도가 파악이 됐다면 미리 준비한 답변을 응용하여 준비하지 못한 질문에 답으로 녹일 수 있는 응용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질문을 미리 예상할 수 없기에 면접은 순발력과 응용력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준비한 자기소개를 모두 다 하고 나오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왜냐면 대부분 자기소개는 어느 정도 멋지게 준비하기 때문에 좀 길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대부분 자기소개를 좀 장황하게 길게 만드는 편이에요. 그래서 면접관들도 이미 압니다. 저 사람이 자기소개를 뻔히 준비했을 것이라고 알기 때문에 좀 종종 지루하게 듣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끝내라는 무언가의 눈빛, 압박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내가 준비한 그런 자기소개를 길게 말하지 못하고 대충 약간 흐지부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자기소개 안에 내가 멋지다,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근사한 문구들이 있는데 그걸 다 표현하지 못하고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문구를 다른 질문의 답변으로 활용을 합니다. 당신은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요?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바로 이런 질문에 그 멋지고 나를 표현하는 그런 질문에 그것을 집어넣고 응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시간 관리를 매우 잘하며 타임라인을 되게 잘 지키고 책임감 있게 일을 끝까지 완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준비한 답변들을 모든 질문에 녹여내는 것입니다. 어차피 면접이라는 것은 나라는 사람을 잘 포장해서 파는 셀링 행위이기 때문에 내가 준비한 답지를 잘 전달해야 하는데 면접이 어렵고 결과가 좋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준비한 답을 다 활용하지 못하고 면접은 끝나게 됩니다. 바로 면접을 망치게 된 것이죠. 그 사람들은 면접 준비를 열심히 했지만 면접 응용력이 떨어져서 내가 준비한 대부분의 대답을 거의 하지 못하고 벙어리 상태로 나오게 됩니다. 왜냐면 내가 준비한 질문에 1대1로 대응할 때만 답변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면접 볼 때는 질문자의 의도를 확실히 파악하고 어떤 답을 원하는지 파악하여 내가 준비한 답변을 응용하여 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나의 기본적 장점, 핵심 성과, 경험을 꼭 준비, 그리고 닥치는 대로 면접을 보라. 면접을 많이 보면 노하우가 생기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나의 장점과 임팩트 있는 나의 성과와 경험들은 기본적으로 준비한 상태에서 생각하지 않아도 튀어나올 정도로 그것이 몸에 체화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라는 사람을 쉽게 셀링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이상한 질문에도 핵심을 파악하여 질문의 답변을 기가 막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초년생들이나 면접을 잘 못 보는 사람들은 내가 별로 마음에 드는 회사가 아니더라도 면접 연습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일단 나 스스로를 파는 훈련을 위해 닥치는 대로 면접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면접도 많이 부딪혀보고 나를 잘 팔아봐야 잘 팔 수 있습니다. 면접은 세일즈와 똑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속하면 좋습니다. 나를 비싸게 팔고 오세요. 4. 면접 준비 시 답변을 모조리 입에 착 붙이기. 눈으로만 째려보면 절대 안 됨. 면접 준비를 집에서 할 때 꼭 명심해야 할 것은 준비한 답변을 그냥 눈으로만 외우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면접 준비가 아닌 눈운동입니다. 면접은 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으로 찰싹 달라붙게 입 밖으로 그 문장을 외우면서 그것을 마치 연기한다는 느낌으로 연습을 해야 합니다. 몇 문구를 보고 눈을 감고 그걸 내가 입으로 뱉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연습을 집에서 하면 됩니다.
그냥 머리로만 보고 눈으로만 보면 면접장에 가서는 너무 긴장이 돼서 머리가 하얗게 되고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만든 그리고 내가 준비한 답변은 무조건 기계적으로 입으로 튀어나와서 이게 파파팍 튀어나올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질문이 나오자마자 마치 누가 내 몸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입에서 반사적으로 툭툭툭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일단 한 문장을 보고 가리고 눈을 감고 다시 외워보고 그 다음에는 기존의 그 한 문장에 두 번째 문장을 또 같이 외워서 두 문장을 동시에 외우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를 외우고 세 문장 전체를 외운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 문장 전체를 끝까지 다 외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최대한 완벽하게 일단 다 외우려고 하세요. 일단 이렇게 다 외웠다고 해도 실전에 가면 다 기억이 100% 나진 않습니다. 어차피 한 80%밖에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먼저 연습에서는 100%를 다 외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실전에서 80%가 기억나고 그 80%를 써먹는 겁니다. 5. 면접 답변은 경험을 토대로 한 예시를 많이 넣어 준비를 하기. 면접을 보면 자꾸 예를 들어보라고 정확한 예시를 들어보세요. 그 일을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지 예시를 들어 말씀해주세요 라던가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예시를 잘 넣어서 설명하는 면접자는 면접에서 우위 점수를 차지하게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긴장도 되고 그냥 면접 자체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버거워서 예시를 처음에는 잘 안 쓰고 말을 했더니 저의 경험이 빠져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준다고 하더군요. 그런 예시가 나의 경험이 녹아있는 스토리텔링이 잘 안 돼서 마치 남의 이야기를 앵무새처럼 말하는 기분이 들었는지 질문에 막힘없이 면접을 매우 잘 보고도 결국 최종 면접에서 떨어졌던 회사가 있었습니다. HR 담당자 말이 약간 말은 너무 잘하지만 면접의 표본 같은 기분? 그런 게 뭔가 사기 캐릭터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뭔가 약간 면접의 신 같은 그런 기분.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겠죠?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그 전 경력인 외국계 임원비서를 하다가 외국계 대표이사 비서 면접을 보러 가다 보니 제가 사장비서는 해본 적이 없어서 예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경험이 없다 보니 예시를 들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참 좋은 문구들을 많이 외워서 그것을 면접에 접목하고 좋은 강연과 책을 읽었기 때문에 저의 말은 청산유수였지만 뭔가 면접관들은 제 자질을 의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4차 면접 최종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허다했어요. 하지만 결국 면접에 합격하여 사장비서를 하고 나니 그 뒤에는 너무 많은 경험들과 예시가 넘쳐나다 보니 그 뒤 이직 면접을 볼 때는 그냥 이건 그냥 거의 합격이라서 약간 이제는 그냥 면접 보는 게 거의 붙는 지경이라 제가 오히려 면접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회사를 면접 보러 가는 기분, 그러니까 그 회사를 면접 보는 기분으로 이거 붙으면 이 회사 갈까 말까 이런 거를 고민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만큼 예시는 그 사람의 경험이자 듣고 있는 면접관으로 하여금 진짜 경험으로 느끼게 해주고 그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풍부한 예시를 많이 사용하세요. 실제로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예시는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6. 본인의 경험이 부족하고 예시가 생각 안 날 때 대처법. fit, 신입사원, 면접 울렁증. 그래서 만약 본인이 그 직무 경험이 1도 없는 상황이라면 요새는 유튜브라던가 혹은 소셜미디어에 그 직군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험담이라던가 그 직군을 경험해본 사람들의 자소서 같은 책을 읽어서 간접 경험을 해보고 내 경험이 그것과 부합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잘 생각해서 예시를 만들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변에 그런 일을 하시는 지인이 있다면 가장 좋겠네요. 혹은 본인에게 그런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경험이 내 것이냐 말해도 좋습니다. 그것을 아주 티가 나지 않게 잘 가공한다면 그리고 내가 그것을 실제 회사에 가서 잘하게 된다면 문제는 없으니까요. 7. 면접관에게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한다는 착각에서 벗어나기. fit, 회사 간택받기. 면접자들의 크나큰 착각은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마치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그 사람을 꼬셔야 하는 상황인데 굳이 머리를 감지 않는 모습, 화장을 하지 않은 쌩얼을 보여주며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줘, 나를 좋아해줘 와 같은 말입니다.
머리를 말끔하게 감고 향기를 내뿜으면서 예쁜 얼굴로 만나도 상대가 나를 좋아해 줄까 말까 하는데 면접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성관계와 회사는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회사가 나를 간택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이건 너무 꾸며낸 거 아니야? 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서 좀 찝찝한데? 라면서 계속 자신의 단점을 부각시켜서 면접에서 광탈하는 것이 취미라면 순수한 나를 보여주세요. 아마 그런 분들은 제 영상을 보고 있지는 않으실 겁니다. 이렇게 순수한 나 자체를 보여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 나를 선택해줄 이성을 만날 때까지 100번이고 소개팅을 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취업을 그냥 취미로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런 회사가 나타날 때까지 나의 순수한 모습, 그 직군에 굳이 필요 없는 혹은 결격사유가 될 수 있는 단점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 영상을 보는 분들은 절실하고 어떻게든 빨리 취업해서 나는 사회로 진출하고 싶어 이런 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간접 경험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취업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간접 경험을 면접에서 사용하려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정말 내 것처럼 붙을 때까지 연습하고 혹시 나의 답변에 면접관이 그 경험에 대한 다른 꼬리 질문을 할 수도 있고 혹은 더 자세하게 말해보라고 할 수도 있고 뭔가 예기치 못한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나의 경험이 아니라 타인의 경험을 내 것으로 흡수한 간접 경험이므로 너무 깊게 들어가면 당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서 어색하지 않게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변수의 질문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연습할 때 많은 종류의 새로운 질문을 나 스스로에게 던져서 응용력을 길러놔야지 실제로 면접에서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내 것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과하게 준비해서 전혀 나쁠 게 없다는 소리입니다. 특히 그 경험이 내 것이 아니고 간접 경험인 경우에는 더욱더 과하게 준비하여 나를 완벽하게 그것으로 빙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완벽한 간접 경험을 빙의한 경우 실전에서도 바로 적용 가능한 거이기 때문에 실제 회사에서 내가 일을 못하면 어떡하나 하고 너무 겁먹지 않아도 돼요. 일은 경험이 있는 이직자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회사에 가면 또 적응해야 되기 마련입니다. 회사에 가서 배우고 또 부족한 게 있다면 강연이라던가 책이라던가 선배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 너무 기죽지 말고 일단 면접에 통과해서 그 회사로 들어가는 문을 열도록 하십시오. 일단 열면 길은 보이기 마련이니까요. 열지도 않은 상태에서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 용기를 갖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8. 회사도 면접자에게 회사의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다. 그래도 나는 간접 경험을 면접에서 인용하는 것이 좀 찝찝해 하시는 분 주목! 혹시 위에 제가 말한 간접 경험을 면접에 이용하라는 게 아직도 좀 낯설고 찝찝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회사도 사실상 면접자에게 회사의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일하려고 하는 상사는 누가 봐도 면접 때는 너무나도 나이스해 보이고 회사의 복지는 너무나도 환상적이며 회사의 인테리어는 가히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 하나의 감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들어가기 전까지는 잘 알지 못하죠. 정말 미치도록 가고 싶은 회사가 나를 미치게 만드는 것 또한 회사를 다녀본 사람들이라면 다 알 것입니다. 저 또한 입사 전에는 환상적인 회사라고 생각하며 들뜬 마음에 입사했습니다. 정말로 들어가기 전에는 너무나도 설렜고 매일매일 꿈꾸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입사를 하고 매일매일이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끔찍하네요. 완벽한 복지, 완벽한 상사, 완벽한 사무실, 완벽한 위치, 마음에 드는 금전적 연봉까지. 이렇듯 면접관과 지원자가 속고 속이는 것이 사실상 면접입니다. 하지만 서로 적당히 돈을 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적당히 속아주고 고용하고 고용당합니다. 그래도 지원자가 고용당하는 입장이고 내가 좀 더 대우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고 더 좋은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면 바로 그 회사 면접관에게 나의 매력을 어필해야 합니다. 마치 더 멋진 남자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나의 노력 같은 거예요. 바로 그 매력 어필이 면접입니다. 면접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시는지 느낌이 오시죠? 나의 매력 어필이 회사에게 들어맞게 되면 바로 나를 갖고 싶게 되고 누가 나를 뺏어갈까 빠르게 합격 통보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성을 꼬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나요? 그 이성이 좋아하는 행동을 하죠.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그 남자가 좋아하는 향수를 뿌린다거나 그 남자의 취향을 파악해서 축구나 야구 관련 이야기를 한다거나 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면접도 똑같습니다.
회사가 어떤 지원자를 원하는지,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이 오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같이 일하고 싶은 동료가 어떤 사람이었으면 하는지, 그들이 원하는 사람으로 빙의하여 내가 바로 그 자리의 적임자임을 상기시켜주세요. 그들을 안달나게 하세요. 내가 일할 때 이런 류의 사람이 싫었다면 남들도 그런 사람이 싫습니다. 그리고 어떤 동료는 참 마음에 오래 남고 좋았던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장점을 잘 기억했다가 나는 그런 사람이고 이래서 사람들이 좋아했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설령 내가 그런 장점이 아주 심하게 부각된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런 점이 0.0001%라도 나에게 있다면 그건 거짓말이 아니죠. 단지 그냥 비율이 조금 낮을 뿐입니다. 그러니 나의 그 부분을 잘 포장해서 멋지게 말하면 되겠죠. 아주 능숙하게, 능그렁이 같이 말이죠. 회사도 능그렁이 같이 나를 속이는데 나도 능그렁이로 응수해야죠. 그래야 합격이 기다립니다. 만약 본인에게 방금 말한 장점이 실제로 아주 강하게 있다면 사실 그것은 남의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단지 내가 가진 작은 장점을 면접 때 조금 확장시키고 잘 가공하고 포장하세요. 나는 너희가 꼭 갖고 싶은 그런 최고의 인재다 라는 인상을 강렬하게 심어주며 면접관을 압도하세요. 바로 나와 같은 사람이, 이 사람이 바로 내가 이 세상의 인재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해요. 약간 내가 생각할 때 나 좀 재수없다? 약간 느끼면 면접은 잘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재수없음이 아니라 자기 PR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겸손이 미덕인 민족이므로 자기 PR이 매우 낯섭니다. 하지만 면접은 자기 PR 하는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언제나 자신감, 그리고 나의 매력을 뿜뿜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면접관을 꼬시고 녹이고 그렇게 하고 오세요. 그럼 합격은 따논당산입니다. 9. 회사는 학생을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프로를 원한다. 왜? 회사는 학교가 아니니까. 또 명심해야 할 것은 회사는 학생을 뽑지 않습니다. 학생을 원하지도 않고요. 바로 투입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 전문가를 뽑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신입사원 공채에서조차 경험을 물어봅니다. 회사는 돈을 주는데 굳이 가르쳐서 일을 시키고 싶지 않아요. 이미 완성되어 있는 누군가를 뽑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경험과 예시를 면접 때 주면 됩니다. 근데 사실 대학생이 무슨 경험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더 면접은 힘겹기만 하죠.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꼭 돈을 벌어봐야 일단 어떠한 회사의 면접에 임하기가 쉽습니다. 야채라도 팔아봐야 세일즈 해본 경험이 생기는 것이고, 외국에 잠깐이라도 여행을 갔다가 혹은 해외 생활을 해봐서 혹은 혼자 살아봐서 하는 등의 나의 어떠한 스토리가 있는 경험이라면 그것이 모두 면접의 도구가 됩니다. 면접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나를 파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명심해야 될 것은 그 스토리가 뜬구름 같은 스토리면 안 되고 꼭 그 직무와 그 회사와 연관되어 있는 스토리면 매우 훌륭한 스토리가 됩니다. 자기소개를 해보라고 하는데 지원자들이 좀 헷갈려하는 게 정말 나를 소개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를 소개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직무에 맞는 나를 소개하라는 사실 직무 소개서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직무에 어울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장점들 중에서 이 직무와 정말 핏하게 딱 들어맞는 그 장점을 녹여서 자기소개를 만드는 겁니다. 자기소개 자체를 저는 뭐 이런 음식을 좋아하고요, 저는 이 학교를 나왔고요, 저는 뭐 이런 거를 좋아하고요, 이런 내용은 사실 면접관들은 딱히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이 자리에 이 지원자가 딱 맞는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이 자리에 들어왔을 때 문제가 없을 것인가, 이 자리를 돈값을 제대로 할 것인가, 그것을 보기 위한 질문이기 때문에 자기소개 자체도 직무소개라고 생각을 하고 그곳에 나의 역량을 딱 맞춰서 그 대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주 훌륭한 답변이 되겠죠. 신입 직원들이 이 부분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면접을 꽤 많이 봤던 그런 경력자들도 이 부분을 모르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자기소개가 사실 직무소개라는 거, 그런 거를 꼭 명심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신입사원들은 그 어떤 이야기든 스토리든 작은 경험을 면접 도구로 만들어야 합니다.
경력자들은 자신의 경험 혹은 주변에서 보고 들은 것 혹은 어떠한 매체를 보고 경험한 경험들이 나의 면접 도구가 되어서 그것을 풀어내야 해요. 중요한 건 진짜 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직군에 그리고 그 회사에 맞는 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원래 성격이 엄청 도도하고 말수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만약 그 직군이 아주 상냥하고 말을 잘하는 쾌활한 자리여야 한다면 내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잘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물건이 높은 값을 받으려면 그 물건 내용은 당연히 훌륭해야 하고 브랜드 네이밍, 상품 포장, 마케팅 등등 그런 기타류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것처럼 면접은 철저히 직무의 분석과 회사의 문화를 잘 분석하여 나의 경험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부풀리고 잘 꾸며내서 아름답게 만들어서 비싸게 내다 팔아야 합니다. 이것은 과장과 허위가 아니라 나를 PR하는 능력이에요. 면접은 특히나 겸손하면 안 됩니다. 태도는 겸손하되 나를 어필하는 능력은 하늘 위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죠. 제가 임원비서에서 대표이사 비서로 점프업 면접을 볼 때 이야기입니다. 저는 대기업과 외국계에서 외국인 임원비서로 또는 통역사 또는 HR 총무 업무가 주된 경력이었고 대표이사 비서 경력은 1년밖에 없었지만 저의 뛰어난 외국어 실력 그리고 전 회사에서 사장 비서가 휴가거나 서포트가 필요할 때 제가 도움을 준 적이 있어서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것을 면접에 녹일 수 있었고 그 비서보다 내가 역량이 떨어진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이 시기쯤에는 나도 이제 대표이사 비서로서 이직이 가능하다라고 스스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감을 면접 때 보여주었고 회사에서는 저의 가능성을 열고 받아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회사들이 그 직군과 딱 100% 일치하는 경력자만 받지는 않기 때문에 저의 가능성과 포부를 잘 보여준다면 회사도 지원자를 좋게 보고 받아들입니다. 바로 저와 같은 경우 전문 대표이사 비서 경력은 1년밖에 없고 나머지 6년의 경험이 모두 통역사, HR 총무, 임원비서 경력인 경우에는 진짜 대표이사 경력으로만 7년을 했던 사람들보다 사실 저의 장점은 일단 나의 페이가 그들보다 조금 더 저렴하다는 겁니다. 회사도 바로 경력자를 안 쓰고 저를 고용했던 건 사장 비서만 했던 사람들의 페이가 저보다 높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지원자의 포텐셜, 즉 잠재 능력이 괜찮아 보이고 가성비가 괜찮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저를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여기서 저의 포텐셜은 영어를 잘해서 외국인 사장 서포트에 문제가 없다. 사장 비서 경력이 좀 적지만 사장 비서 업무도 잘 할 것 같다. 페이가 좀 더 싸서 합리적이다. 경력이 너무 없어서 애기 비서는 아니고 일센스는 있을 것 같다. HR 총무 업무도 해봤기 때문에 나중에 요긴하게 사용될 것 같다.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9가지를 일단 마음속에 잘 그려보시고 면접을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어 취업이 꽤나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도 현재 헤드헌터를 통해서 이직 추천을 받고 있고 코로나가 있을 때도 2번 최종 면접에 합격하여 한 곳에 근무하였고 다른 곳은 건강상의 이유로 가지 않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취업은 어렵지만 그 위기 속에서도 살아날 구멍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세상 탓, 코로나 탓을 하고 있어봤자 나의 인생은 바뀌는 게 없어요.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 성장하는 회사가 있어 더 많은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할 자리는 꼭 있습니다. 제가 20대에 청계천 라인을 따라 걸으면서 수도 없이 많은 건물을 바라보며 저 많은 빌딩 속에 내 자리 하나 없을까?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분명 저 무수한 별과 같은 곳에 내 작은 자리 하나 정도는 있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저는 계속적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결국 저는 지방대를 나왔지만 서울에 있는 유수의 대기업과 외국계를 다녔습니다. 저는 청계천에서도 근무해보고 싶었고 강남 쪽에서도 근무해보고 싶었고 여의도에서도 근무해보고 싶었어요. 여의도는 빼고 제가 전부 다 잃어봤네요. 여의도에서 근무해보고 싶었던 이유는 제가 한강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삼성동 쪽에서 근무할 때 고층 빌딩이다 보니까 한강이 엄청 잘 보였거든요. 그때 엄청 많이 봐서 여의도에서 근무를 이제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 한을 풀었거든요. 이렇듯 자신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자꾸 서류가 떨어지고 면접이 떨어지면 정말 스스로가 나고자 같은 마음이 듭니다. 나는 왜 살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와 같은 마음은 정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항상 생각하세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마인드셋을 하세요. 회사에서 좋아하는 인재상은 긍정적이고
그리고 책임감이 넘치면서 그 자리에 핏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뭔가 우울감을 내비치다 보면은 자신감도 떨어지고, 자신감이 떨어지면 뭔가 버벅거리게 되고 떨게 되고 더듬게 됩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나는 그 자리에 이미 최고의 인재라고 스스로를 되새기세요. 그게 정말 중요한 마인드셋입니다. 세상에는 별처럼 수없이 많은 회사가 있고 그곳에는 분명히 나의 일자리가 있다. 정말입니다. 저를 믿으세요. 참고로 전 그 청계천이 바로 내려다 보이는 회사에 입사를 했고 그 청계천에서 도시락을 먹으면서 동료들과 즐거운 수다타임도 가졌습니다. 모두 멋진 회사에서 멋진 사원증을 달고 근무하고 싶으시죠?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득 담아 모든 직장 생활을 하고 싶은 사회초년생 혹은 더 좋은 직장을 갖고 싶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기원하며 영상을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꼭 스스로에게 외치십시오. 이 넓은 세상, 그리고 이 많은 회사에 내 자리 하나 없겠어? 감사합니다. 별난 세상 리아였습니다.